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서 좀 더 많이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에버튼전에 보여주는 이 스트라이커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한 굉장히 감동적인 발언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는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시즌에는 데안 클루셉스키 excelled,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그 포지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혹은 오른쪽 윙어로서 사실 이제 클루셉스키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프리시즌은 거의 못 뛰었기 때문에 약간 좀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측면 쪽에서 뛰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증명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emergency number 9, 그러니까 이 9번 선수로서 급할 때 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로메로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를 줬던 장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2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수이지만 이래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는 약간 밑으로 떨어져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앞쪽으로 건네줍니다. 앞쪽에 누구한테 건네주냐? 바로 로메로입니다. 선수들이 키를 살짝 넘겨가지고 건네주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 이 공을 받은 로메로 퍼스트 터치가 괜찮았어요. 이거 보시면은 로메로가 딱 공을 잡아놓는 이 장면, 바로 앞에 공을 딱 두면서 야, 이거는 날아도 놓겠다 싶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 로메로가 슈팅을 하는데 약간이라도 이제 측면 쪽이나 구석 쪽을 노려찼으면 그러면 들어갔을 만한 공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의 궤적은 바로 이제 골키퍼에게 바로 향하는 그런 궤적이었고, 픽포드 키퍼가 이를 막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서 공급하는 어떤 역할뿐만이 아니라 직접 슈팅하는 역할을 왼쪽에서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오드베르가 측면으로 몰고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준 장면인데, 이거는 뭐 에버튼의 완벽한 실책이죠. 손흥민 선수를 이 정도로 놔두다니. 근데 또 손흥민 선수가 센터럴 공격수,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 나왔다 보니까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이 공이 살짝 굴절이 되기는 했지만 픽포드가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에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었죠. 픽포드가 쭉 뻗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공을 막아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끌려가는 선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끌려가는 선수가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공간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메디슨 선수가 이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터치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로메로와는 달리 이제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끌려나간 이 선수의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터치가 안 좋았고,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상대 키퍼에게 막혀버리면서 메디슨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또 보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골 장면이죠. 이 골 장면에서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마무리를 시켰어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복잡하게 풀어가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이제 또 빙글 돌아가지고, 클루셉스키가 또 특유의 느린 템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만약에 골이 안 들어갔으면 굉장히 욕먹을 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준 패스가 비수마에게 연결이 되면서 비수마의 슈퍼골이 나왔죠. 이거는 뭐 굉장히 인상적인 골이었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중앙, 왼쪽, 그리고 약간 처진 위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뛰면서 공급도 그렇고 슈팅도 그렇고 오프 더 볼 움직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이제 그 애슬레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Son works diligently out of possession.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에도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다. And was constantly chasing down loose balls. 그러니까 이 공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진영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쫓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또 25분에 이 타코스키의 그 백패스죠. 백패스가 픽포드에게 갔을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제대로 이 픽포드를 좀 처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 굉장히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렇게 뺏은 장면 그리고 이제 골 넣은 장면을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뛰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 스로인이 들어가고 이제 상대 수비수한테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사실 중앙 공격수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압박은 오도베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맹렬하게 쫓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 백패스를 하죠. 백패스를 하는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를 약간 줄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포드가 야, 뭐 여기까지 오진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터치를 좀 투박하게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까지 달려온 손흥민이, 코트의 절반이나 달려온 손흥민이 와, 이거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부분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살짝 늦추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그래, 살짝 툭 치고 그 다음에 멀리 차던가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갑자기 급가속을 여기에서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 픽포드가 툭 쳐놓은 그 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픽포드가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어 변속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중앙 공격수로서 기어를 바꾸는 장면이 또 하나 있었죠. 이 50분 장면인데, 이 존슨 쪽으로 이제 공이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뒤쪽부터 쫙 뛰어 들어가는 장면인데, 야, 상대방 센터백이 정말 무한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리 이 앞에 있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고, 물론 이 패스가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패스가 성공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갖게 되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사실 상대 수비가 잘 막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한 타이밍 접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수비수들이 위치를 잡았을 거고, 그러면은 뭐 이제 2차적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컷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장면 보여준 부분이 있죠. 65분 장면.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공을 뺏기지 않고 발밑으로 공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연계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대방이 파울을 해가지고 프리킥을 얻었죠. 사실 이 장면, 아, 손흥민 선수가 찰려나 싶었는데 이 자식 메디슨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리킥이 아니라 코너킥이죠. 코너킥 장면에서 이제 메디슨이 차가지고 이제 부주장들끼리 로메로가 이제 이거를 꽂아 넣는 그런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또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안쪽에서 뭐 헤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아예 뒤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세컨볼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수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스피드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손흥민을 배치한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러니까 그 애슬레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The South Korea International Second Goal, 두 번째 골이 훨씬 좋았는데, 근데 또 반더벤에게 이거를 또 공을 안 돌릴 수가 없죠. 이 반더벤이 사실은 또 자신의 박스 쪽에서 슈팅을 막아낸 다음에 열심히 뛰어 올라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퍼펙트 모먼트, 완벽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트와 픽포드의 바디, 그러니까 상대방 골키퍼와 그리고 이 골대 사이로 그대로 그냥 꽂아 넣으면서 상대방에게 네 번째 실점을 꽂아 넣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였죠. 여기에서 막아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토트넘 진영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멀리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자, 이 두 선수가 딱 이렇게 뛰기 시작했을 때 아마 반더벤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손흥민 선수 그 앞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질주한 이 반더벤도 대단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그만큼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이 거리를 유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더벤 선수가 패스를 할 때 손흥민 선수는 완벽한 지점에서 받아서 퍼스트 터치 이후에 픽포드 키퍼 사이로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사실 요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더벤을 꼭 안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외신의 여러 가지 분석을 봤을 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슬레틱의 어떤 분석도 그렇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면들을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수비수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쿄고 후러시 선수를 쓰면서 이제 셀틱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했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처럼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에 서는 것 역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낮은 블럭을 쓰는 선수, 그러니까 이 에버튼 선수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수비벽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도 이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다시 중앙 공격수로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조던 픽포드가 굉장히 빌드업에서 중요한 장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프레서, 베스트 프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가장 좋은 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고, 에버튼의 빌드업에서 픽포드의 어떤 롱패스 혹은 패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고려해서도 손흥민 선수를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의한 골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술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청난 피니쉬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he is unbelievable.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선수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 반응을 보여주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2020-21 시즌 이래로 100개의 공격 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단 2명밖에 없다. 바로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 이 두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레전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은 토트넘의 레전드이다. 그리고 토트넘과 무언가를 우승하기 전에는 내가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What legacy do you want to leave behind? Obviously legendary. 저는 이 장면 보면은 굉장히 소름이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고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레전더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유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레전드가 되고 싶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뭐 첫 경기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경기에서 2개의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늘 그렇듯 또 시즌 초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서 보여준 활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